자, 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87쪽 풀이하는데 1번의 정답이 5, 2번의 정답이 3, 3이랍니다. 4,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이 3이었죠. 4번부터 풀이할게요. 전기회로에서 전기구의 기울을 옳게 나타내는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옳은 거는 몇 번? 3번 전류계.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전자이동인데 가는 불규칙한 거 보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나는 전자가 일정하게 흐릅니다. C에서 D로 가니까 T가 플러스 극, C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에서 전류의 방향 없습니다. 나에서 C 쪽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극,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나는 흐르는 상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전지에 전구를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연히 전자는 A, 전류는 B로 흐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동일한 전구 AB를 준비해 놓고 직렬 연결한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이때 측정한 전류의 세기를 A1, A2, A3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가 B보다 밝다?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밝고요. 전류의 세기는 다 같아야 됩니다. 답은 D것입니다. 3번.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저항이 보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 찾아라. 회로에 전류계를 연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류계는 반드시 직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 꼭 끼어 있어야 하며, 전류계의 플러스는 플러스 쪽, 전지의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완벽하게 맞는 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회로가 나와 있는데 니크롬선이 있고 회로 연결 잘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다. 어떤 관계일까? 옴의 법칙에서 비례 관계. 답 2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단위로 옴을 쓴다. 그 다음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입니다. 틀린 건 2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11번 문제. 자, 거기에 가에서 니크롬선 A와 B의 저항의 B라고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3V의 전압을 걸었을 때 A는 6A가 흐르고 B는 1A가 흐릅니다. 그러면 저항이 몇 대 몇이다? 전류가 6대 1이면 저항은 반비례 1대 6.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B와 전압의 B를 옳게 짝지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압이 1대 1이기 때문에 1번 아니면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되고요. 전류는 6대 1이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번 문제. 자, 똑같은 전압, 여러분 세로 수직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이해드렸네요. 맞죠? 정답 몇 번이었죠? 자, 저항이 제일 큰 건 C, 그 다음 B, A 순이니까 5번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A에 흐르는 전류세기가 6A, B에 2A 흐른다면 C에는 4A, D에는 6A.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전류계 하나로 회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측정을 하려면 A나 D 중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A 또는 D.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전구 3개를 연결한 전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전구 3개인데 이때 전류의 관계는 I1 equal I2 플러스 I3.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와 나의 회로에 같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저항 R1과 R3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거기에 R1 equal R2 equal R3 equal R4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전압을 직렬 연결하면 전압이 반반 나뉩니다. 그래서 R1, R2에는 각각 2분의 V, 2분의 V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 다음 병렬 연결하면 R3, R4에는 각각 V, V가 걸립니다. 그러면 2분의 V와 V는 몇 대면? 1대 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1대 2입니다. 그
그 다음 여러분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고서 모두 골라라. 가는 무슨 연결이죠? 직렬, 나는 병렬. 그렇다면 가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맞고요. 나에서 갑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다. 맞고요. 나에서 갑자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체 전류와 같다. 맞습니다. 다 맞네요. 답은 5번. 그 다음 여러분 19번 문제입니다. 가정용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여러분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옳은 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각 모든 전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3번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이온과 삼옴의 저항을 직렬 연결하였습니다. 이온과 삼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 저항과 여러분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의 비가 전압의 비입니다. 그래서 2대3 답은 1번.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9V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병렬 연결 1옴에 걸리는 전압은 9V 2옴에 걸리는 전압은 9V 그럼 1옴에 흐르는 전류는 9A 2옴에 흐르는 전류는 4.5A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만 맞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22번 1옴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옳게 짝지어라. 1옴에 흐르는 전류는 9A였고요. 전류계에는 9와 4.5가 합쳐진 13.5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이해하셨나요? 좀 어려웠죠? 그 다음 자 실력 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각 전류의 방향을 옳게 짝지어라 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기역 방향입니다. 나에서는 B에서 A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가에서 스위치를 열어 도선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내 전자의 모형을 옳게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위치를 열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만 자유롭게 어지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전자가 자유롭고 어지럽게 움직인 거를 찾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핵이 6개면 전자도 6개. 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 그럼 5번은 왜 안 돼요? 핵하고 전자가 같이 움직이네요. 그죠?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류와 전자의 이동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서 모두 골라라.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맞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원자와 전자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원자와 전자는 서로 그럼 원자가 흐른다고요? 안 흐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무슨 연결? 전지의 병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아무리 많이 연결해도 일정합니다. 답은 3번.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극 아닙니다. 플러스극입니다. 기억 탈락. 기억 지우고 나니까 답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 연결하고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 연결한다. 너무 완벽한 문장이네.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에서 7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니크롬선 R1, R2에 걸리는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V를 걸었을 때 3A의 전류가 흐르는 R1은 5ohm입니다. 30V를 걸었을 때 2A가 흐르는 R2는 15ohm입니다. 그럼 R1의 저항값이 R2의 저항값보다 작다? 맞고요. R1과 R2의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25ohm이 아니라 20ohm이 돼야 됩니다. 니은 탈락. 디귿 두 니크롬선의 굵기가 같았다면 길이는 R2가 R1의 3배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역시 여러분 실력 강한 문제군요.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R1, R2, I1, I2 여기에 30V를 걸었는데 네. 자 문제는 거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저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시 그래서 R1은 5,
R2는 15ohm짜리예요. 이해하셨나요? 5ohm에 30V 걸면 6A, 그 다음에 15ohm에 30V 걸면 2A.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같은 전구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습니다. 3초 스위치를 닫았을 때 I1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 찾아라. 여러분 지금 무슨 연결? 병렬 연결. 여러분 집에서 플러그 하나 더 꼽는다고 전체 전류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거기에 I2는 일정하고 새로 스위치를 연결했으니까 I3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I3의 전류가 흐르면 갑자기 전류가 어떻게 되죠? I1은 커져야 됩니다. 아셨죠? 3초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행선입니다. 그러면 평행하게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서 3초 때 갑자기 커지는 건 하나밖에 없군요. 4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력 강화 문제가 다 풀리는 분들은 학교 시험 100점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셨죠?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개의 저항을 병렬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류계 기역 니언에 측정된 전류가 3A, 2A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R쪽 밑에 있는 아래쪽 R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A입니다. 그럼 1A가 흐른다는 건 전류가 위에 라인보다 반밖에 안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2배. 그래서 답은 5번 6A입니다. 6Ohm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서술형까지만 풀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장은 다 못 해오셨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요? 진짜 다음 시간에? 그럼 뭐 하는 수 없죠. 다음 시간에 전기장 시험 치려고 했는데 전자기 시험 치려고 했는데 시험을 한 주 미뤄야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전자기 분명히 잘 안 되실 거예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기장 풀이하고 전자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까지 자기 꼭 풀어오세요. 자기가 전기보다 어려워요. 아시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서술형 문제. 자 1번입니다. 그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의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 모형, 펌프, 물레방아, 수도관, 물의 흐름 나와 있는데 펌프는 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레방아는요 전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까닭은 뭐냐? 물의 흐름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펌프의 역할은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전지 역할과 같고, 그 다음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물레방아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전과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맥락만 맞으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인데 기역에는 플러스극, 니언에는 마이너스극을 걸면 전자는 B에서 A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유는 B 쪽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닫고 네 지점 AD 중 임의의 두 지점에 전압기를 연결했을 때 전압기의 눈금이 0을 가리키려면 두 지점을 어딜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구는 저항과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기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그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걸린다? 전압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B하고 D에 연결하면 B와 D 사이에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항이 없죠? 그럼 여기에는 전압이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답은 BD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전압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걸리는 건데 BD로 연결하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라고 답을 내시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AD는 도선 위에 지점을 나타낸 것인데 자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A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7A, C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4A. 그렇다면 D점엔 0.3이 흘렀을 겁니다. 그럼 B점에는 얼마 흐를까요? 0.7. 이해하셨나요?
병렬 연결된 경우에 전류가 나뉘었다가 다시 한 선으로 들어올 때는 합쳐져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6V의 전원을 연결했고요. 거기에 6oh짜리와 3oh짜리입니다. 6oh에는 1A, 3oh에는 2A, 합쳐서 3A의 전류가 A에 흐를 겁니다. 그래서 가부터 순서대로 말을 넣어봅시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A는 전압입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3ohm과 6ohm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6V이다. B는 6V입니다. 그 다음 전압 이꼴 전류 곱하기 저항이므로 3ohm에 흐르는 전류는 이게 얼마가 되면 2A가 되면 6V가 됩니다. 2A.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전구 ABC를 직렬 연결한 것입니다. 이때 저항이 없는 도선으로 P점과 Q점을 연결하면 여러분 전지가 있잖아요. 전류가 흘러와서 Q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의 길입니다. 저항이 있는 C, 네 어서오세요. C점을 거쳐올 거냐 아니면 P점으로 바로 갈 거냐. 여러분 같으면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과료 10,000원을 내야 된대요. 또 한쪽 길은 통과료가 없대요. 어느 쪽 길로 가실 거예요? 통과료 없는 길. 그럼 통과료가 있는 길로 가는 전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C전구가 꺼져버립니다. 이해하셨나요? C전구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가 앞에는 전압이 ABC 세 군데 걸렸는데 P하고 Q를 연결하면서 C가 꺼졌잖아요. 그럼 저항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전구는 어떻게 된다? 더 밝아집니다. 이해하셨나요? AB는 밝아지고 C는 꺼진다. C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가와라는 저항이 같은 전구 두 개와 전압이 같은 전지 두 개를 이용해 전구가 켜지도록 만든 다양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구 하나에 가장 센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고르고 그 까닭과 저항과 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특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제일 박으려면 전지가 직렬 연결돼야 됩니다. 그럼 직렬 연결된 건 가와 나예요. 다음 두 번째, 전구 하나하나가 다 밝으려면 직렬 연결이 아니라 전구는 병렬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다? 가가 제일 센 전류가 흐릅니다. 이해하셨나요? 전지는 직렬 연결, 전구는 병렬 연결하는 경우가 가장 밝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집안의 전선에 너무 과다한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누전 차단기가 집안의 전선들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전 차단기는 집안의 전선들과 무슨 연결?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직렬. 왜 직렬 연결이죠? 얘가 과전류가 흐르면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면 얘가 끊어져도 집안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퓨즈가 끊어지면 집안의 전기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직렬 연결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다 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마라톤으로 치면 있잖아요. 마라톤으로 치면 큰 고비를 넘어오신 거예요. 알겠죠? 큰 고비를 넘어왔어요. 2학년 1학기가 원래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끝이에요. 외우는 거 정도야 뭐 자신 있잖아요, 그죠? 뒷목을 잡으려고 그러세요.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특성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물질의 구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신기한 물질을 가져왔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록을 남길 거예요. 생긴 모양은 원통 모양, 그죠? 그리고 끝부분이 뭔가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원초로 되어 있고 색깔은 붉은색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무슨 가루가 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막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겉보기 특성입니다.
맞나요? 냄새, 색깔, 촉감, 맛 이런 것들이 겉보기 특성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어요. 물속에 빠뜨려 보니까 얘 밀도가 얼마더라 측정해보고 왜요? 물에 빠져요. 그래서 이게 밀도가 크네. 그래서 질량을 재보고 부피를 재서 밀도를 계산해보고 그 다음 이게 물에 안 녹는다는 걸 확인하고 맞죠? 각종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다른 물질과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을 찾습니다. 이게 뭐죠?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물질의 특성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아까 얘기드렸던 겉보기 특성 외에도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밀도, 용해도,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물질의 특성을 어떻게 따지는가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걸 가지고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자는 것이 이 단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작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세요. 준비되셨죠?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순물질과 혼합물이라고 해서 물질을 구별해보자. 그럼 물질을 구별하는데 앞으로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질의 특성 아셨죠?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거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물질의 특성이 실험할 때마다 똑같이 나타나는 놈이 있고요. 실험할 때마다 바뀌는 놈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물은 끓였어요. 100도씨에서 끓었어요. 잠시 버너를 끄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버너를 켜고 그 물을 그대로 다시 끓여봤더니 또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럼 물의 끓는 점이 몇 도? 100도씨로 일정했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소금물을 끓여봤습니다. 처음에 막 끓였더니 한 103도 정도에서 끓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막 끓는데 신기하게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계가 잘못됐나 싶어서 버너를 끄고 온도계를 바꿔와서 다른 온도계를 꽂고 다시 버너를 가열했더니 이번에는 106도, 107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온도계가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방금 소금물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물은 실험할 때마다 그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죠. 끓는 점이 다르게 나왔죠. 이런 경우가 뭐라고요? 혼합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물질은 크게 뭐로 나눈다? 물질의 성질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순물질과 그 다음 물질의 성질이 실험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혼합물로 나눕니다. 혼합물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은 뭐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특성을 비교해서 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순물질,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유자차를 타먹기 위해서 유자 한 숟가락을 머그컵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밋밋해요. 이게 뭐야? 유자를 한 숟갈 더 넣었어요. 조금 달아요. 한 숟갈 더 넣었어요. 매우 달죠. 맞죠? 그럼 뭐예요? 그때마다 이게 성질이 바뀌고 있죠. 이런 것들이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도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아셨죠? 이해하시겠죠? 물질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순물질은 다시 또 나누니까 뭐로 나눈다?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 호돈소 물질. 또 하나가 뭐죠? 원소가 합쳐져서 화합물을 이룹니다. 화합물. 그러면 호돈소 물질은 어떤 게 있나요? 호돈소 물질은 여러분들 철, 금, 은, 산소, 구리,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호돈소 물질입니다. 이해하셨나요? 한 개짜리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참고로 여러분 금 있잖아요. 금 24K죠. 이게 약속인데요. 어떻게 했냐더니 원래 있어야 될 그러니까 전체 총질량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금반지의 총질량분의 순수 금입니다. 순수 금의 질량을 내서 비율을 내서 곱하기 24 하면 24K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10g의 금반지가 있는데 그 10g의 금반지가 금 10g으로 되어 있으면 24K.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네. 18K. 맞아요? 요건 무슨 얘기예요? 0.75. 다시 해서 금의 75%는 금인데 25%는 은이나 다른 금속이 들어간 것이 18K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18K와 24K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18K는 있는 힘껏 깨물었을 때, 금반지를 깨물었을 때 이빨이 깨집니다. 근데 24K는 힘껏 깨물면 이빨이 금을 밀고 들어가서 금의 이빨 자국이 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셜록 홈즈 같은 소설 안 보시죠? 셜록 홈즈의 소설, 그런 소설 보면 어떤 사람이 딱 왔는데 이빨이 이렇게 금이 박혀 있고 이빨 사이사이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셜록 홈즈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보석상일 거다. 금방을 할 거다. 왜요? 금을 그 사람들은 처음에 깨물어 봐요. 아셨죠? 그런데 황동석의 경우에는 깨물어도 있잖아요. 이빨이 들어간대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해보느냐 했더니 굉장히 단단한 도자기 위에다 문지르면 금은 금 색깔. 그런데 금가루 색깔이 나고 그 다음 황동석을 긁으면 녹흑색이 난답니다. 그래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대요. 근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장비가 있어서 장비 속에 딱 넣으면 이게 금이 얼마, 그 다음에 다른 물질 얼마, 그 자동으로 분석해줘요. 아셨죠? 옛날에 쓰던 방법이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셨죠? 왜냐면 금은 1g도 여러분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금 1g도 한 6만 원 하잖아요. 5만 원에서 6만 원 하죠? 그걸 여러분 갈아가지고 버리면 자기가 물어낼 거예요, 그 돈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순금 형태 24K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화물입니다. 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물이 있습니다. 우리 물 알고 있어요. H2O 맞죠? 이해하시죠?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져 있는 화물이군요. 그 다음 암모니아 얘는 NH3 그렇군요. 질소와 수소 3개가 뭉쳐있군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 염화나트륨 얘는 어떻게 되죠? 바로 NaCl 이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 형태로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염산이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염화수소 정확한 명칭이 염화수소라든지 등등등등인데 요거 기억하셔야겠군요. 포도당도 화물이고요. 아미노산도 화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라 하시려나 지방산 이런 것도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아셨죠? 이런 화물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다음 오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 분들이 많으세요? 남학생 한 분 표정 어두우시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학생 한 분은 완전히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케어 상태. 어제 재밌게 노셨어요? 응? 네. 자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여러분 첫 번째 뭐냐 했더니 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 무슨 얘기예요? 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성분 물질이 너무 잘 섞여 있어서 안에 있는 성분을 딱 들여다보고 얘가 어떤 놈인지 구별이 불가능한 물질이 균일 혼합물이고요. 딱 들여다보고 이놈이 어떤 물질인지 구별이 눈으로 딱 되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균일 혼합물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는 너무 균질하게 섞여가지고 딱 보고 얘가 산소야, 얘가 질소야 못 느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름이 있어. 암모니아수. 암모니아를 물에 녹여놓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녹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암모니아수와 비슷한 게 소변이잖아요. 소변 보고 그걸 거기에 저거는 요소고 저거는 물이야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염산이 있습니다.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는 겁니다. 이걸 물에 녹이면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였습니다. 설탕물 아셨죠? 이것부터는 중요하지 않다.
있고요. 설탕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여러분 뭐가 있나요? 포도주스, 주스, 그죠? 포도주스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스 딱 보고 여기는 그죠? 포도알갱이고 이거는 주스 이렇게 구별 되시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고 비춰봤는데 성분 물질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불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첫 번째